2021년 그 4분기는 삼성에서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이 워낙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중국과 미국과의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이폰보다는 갤럭시가 좀 더 중국 시장에서 우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.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좀 약간 달랐는데요.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1년 4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, 스마트폰 등 모든 전체 매출은 약 76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. 애플은 이 아이폰 13을 발매한 이 4분기에 아이폰 매출로만도 삼성전자의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약 한 86조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이 성과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성공이 있습니다. 사실 아이폰 13이 발매되기 전에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중국 시장 내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서 아이폰 13이 과거와는 이전과는 다르게 좀 고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폰 13은 과거 어떤 스마트폰보다 아이폰보다 더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컸습니다. 월간 판매량 1위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.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이 아이폰 매출로만으로 삼성전자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분기 매출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. 중국 시장의 소비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화사상과 애국소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. 중화사상은 말 그대로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부분이고 생각이고, 중화사상이 강하게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이나 명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. 애국소비는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나라가 진행했던 국산품 애용 운동과 비슷하게 자국 기업 제품을 이용해야 된다는 형태로 소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.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괴리가 있을 때입니다. 즉, 애국 소비를 해갖고 자국 제품의 제품을 기업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의 브랜드가 중화 사상의 개념을 받쳐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. 이럴 때 중국 소비자들은 비록 미국이나 유럽 같이 자국과 경쟁 관계에 있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국가의 제품임에도 명품이나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열정적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나타내고요. 그 외에 가성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국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소비 패턴을 나타내게 됩니다. 중국 시장의 소비 패턴인 중화사상과 애국 소비가 괴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는 중국 시장에서의 화웨이와 아이폰의 점유율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미중 갈등 전에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1등 기업이었습니다. 그것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1등 기업이었습니다. 그러나 미중 갈등 후에 화웨이는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물론 중국 시장 내에서 순위도 떨어집니다. 아이러니하게 미국 기업인 아이폰 13은 출시하자마자 중국 시장 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합니다. 이런 부분들이 화웨이를 선택을 하는 것은 애국 소비고 아이폰 13을 선택을 하는 것은 중화 사상에 맞는 적합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인데, 이 둘이 미중 갈등을 통해서 괴리가 발생을 했을 때 중국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우리가 이 점유율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왜 아이폰은 중국 시장에서 되고 갤럭시는 안 되느냐?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폰이나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중화 사상 쪽에 가까운 브랜드냐, 아니면 애국 소비에 영향을 받는 브랜드냐 라는 것을
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중화 사상에 가까운 브랜드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중국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잘 팔릴 것입니다. 아이폰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또 미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중국 소비자들의 반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아이폰 13이 출시됐음에도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월간 점유율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중화 사상의 영향을 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이 중국에서는 아이폰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. 근데 만약에 중화 사상이 아니라 애국 소비의 영향을 받는 브랜드 포지션에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좋고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국 제품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. 현재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전 세계적으로 80% 이상의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품질이나 기능이나 성능이 아니라 발로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애국 소비의 영향을 받는 브랜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은 품질이나 성능이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브랜드 때문입니다. 만약에 중국 소비자들이 자국 브랜드, 스마트폰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급 브랜드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중국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들을 많이 구매할 것입니다. 애플을 보십시오.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피해를 입은 화웨이를 더 지지하고 화웨이를 구매할 것처럼 하다가도 아이폰 13이 출시하자마자 아이폰 13은 구매를 했는데 화웨이 스마트폰은 구매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아이폰 13이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나 오포나 비보나 이러한 스마트폰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. 즉 중국 시장에서의 현재와 같은 어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나 혁신,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기술적인 혁신이나 새로운 기능, 품질의 우수성이 존재하더라도 중국 소비자들은 애국 소비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. 과거 우리가 국산품 에어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.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